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하는 여행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유일한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랜만에 이른 아침 길을 나서서 보는 한강의 풍경이 참 예쁩니다. 특별한 기차를 타기 위해 가는 곳은 바로 용산역입니다. 평일 이른 아침인데도 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하러 또 일상 속 여유를 즐기러 이곳 용산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둥을 두른 광고판에 감탄을 하며 열차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탑승할 열차는 국내 유일의 2층 기차인 바로 ITX 청춘 열차입니다. 2층석에 자리를 잡고 종착역인 춘천역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날 오전 7시 50분 열차를 타고 춘천역으로 향했습니다. ITX 청춘 열차의 2층석을 예매하는 방법은 영상과 같습니다. 먼저 날짜와 여정을 선택하여 조회한 후 상단에 있는 일반석을 클릭합니다. 창이 내려오면 2층석을 클릭하고 가고 싶은 시간대를 선택하여 좌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강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과 강변북로를 달려 출근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의 여행에 대한 기대를 품어봅니다. ITX 청춘 열차는 그렇게 약 1시간 10분여를 달려서 마지막 역이자 오늘의 여행의 목적지인 춘천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춘천역 앞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빠르게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 기차가 서 있는 모습이 조금은 어색하게 보입니다. 개찰구에서 나와 춘천역 1번 출구로 나가보겠습니다. 1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향해 보겠습니다. (1번) 출구 밖으로 나와서 왼편으로 걸어가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택시 정류장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 주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왼편으로 오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서 11번, 11-1번, 12번 버스를 탑승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열차에서 하차하자마자 빠르게 걸어와서 12번 버스를 바로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탑승하니 소양강의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춘천에서의 첫 번째 목적지인 소양강댐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는 그렇게 20여 분을 달려 종착점이자 목적지인 소양강댐에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소양강댐의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국내 최대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에 대한 설명이 적힌 표지판이 있습니다. 또 소양호에는 많은 어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한다고 합니다. 소양강댐 중공 기념탑 뒤편으로 보이는 소양호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지난번에 다녀온 충주호만큼이나 멋진 비경을 자랑합니다. 소양호의 풍경을 뒤로하고 배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강댐에서의 첫 번째 목적지인 청평사로는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봄이 올 듯한 시기에 왠지 가을이 보이는 나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에서 선착장까지는 걸어서 약 7분 정도 소요됩니다. 물문화관과 88 서울올림픽 성공 개최기념 조각상이 보입니다. 선착장까지 약 300m 남았다고 하니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선착장으로 내려가는 삼거리길에 화장실이 있으니 용무를 보실 분은 이곳에서 용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깔끔하여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고 청평사 배 타는 곳 표지판을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배를 타는 건 처음이라 괜히 긴장이 됩니다. 선착장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해야 합니다. 청평사까지는 6,000원, 청평사에서 오른표는 4,000원으로 왕복 10,000원입니다. 소양강댐에서 청평사로 오가는 배편의 시간표는 영상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매표소에서 왕복표를 구매하고 배를 타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장에서 보는 소양호의 모습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배에 탑승을 하면 아늑한 실내가 반겨줍니다. 사람이 많은 주말이나 나들이 시즌에는 바닥에 앉아서 가야 한다고 합니다. 배 앞편 말고 뒤편으로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과 뒤로 보는 풍경이 모두 예쁘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경치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모터의 힘이 물길을 밀어내고 배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여행에서 교통수단이 출발하는 순간이 가장 설레는 것 같습니다. 소양강댐 선착장에서 청평사 선착장까지는 약 16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동하는 동안 많은 풍경을 담기 위해 밖에서 그림을 계속 담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약 17분을 달려 청평사 선착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배를 타고 온 소양호의 모습과 경운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길을 계속 따라서 청평사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평사까지는 왕복 2.5km로 약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선착장 입구에는 많은 음식점과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점심 드시고 커피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을 따라 걸어오면 절에 가는 길답게 연꽃 모양으로 꾸며놓은 자그마한 출렁다리도 있습니다. 청평사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예쁩니다. 다리 위에서 보는 작은 소양호의 모습도 예쁩니다. 출렁다리 밑으로는 뚫려 있으니 혹시라도 신발이 빠지지 않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리 건너편에도 다양한 음식과 많은 차들을 파는 식당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차도 팔고 있으니 한 잔 드시고 여유를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평사로 가는 길은 데크길과 산길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옆에 차도가 있긴 하지만 차들은 다니지 않아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공주와 상사뱀의 전설이 얽힌 돌 조각상이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적혀 있으니 한번 읽어보고 걸으시면 더 재밌게 걸을 수 있습니다. 쉴 수 있는 의자와 그늘막도 있어서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 햇빛이 강할 때는 이곳에서 쉬었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리 위에서 보는 소양호의 풍경이 굉장히 예쁩니다. 나중에 겨울이 지나면 계곡에 물이 흘러 더욱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다리를 건너오면 산길이 이어집니다. 소원탑을 쌓아놓은 길을 지나 계곡을 옆에 두고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조금은 풀려서 흐르는 계곡을 영상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아직 얼어 있어서 언 계곡의 풍경을 대신 담아보았습니다. 아까 길에서 본 공주와 상사뱀 설화를 모티브로 한 공주 조각상이 계곡 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곡에 조각상이 있으니 아름다움이 배가 됩니다. 폭포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구승폭포가 있습니다. 계곡물은 얼어있지만 얼어있는 계곡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계곡 오른편으로는 공주굴도 있습니다. 청평사에 머물던 당나라 공주가 노숙을 하던 작은 동굴을 공주굴이라 이름을 붙였다 합니다. 구승폭포의 아름다운 비경을 뒤로하고 계속 청평사를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구승폭포에서 청평사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청평사의 시작입니다. 청평사는 973년에 백암선원으로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유적들이 있으니 구경하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 명문바위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바위 윗면에 한문으로 적힌 시가 있습니다. 스님이 깨우침을 얻고 지은 시라는 뜻으로 오도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 정원으로 지정된 영지입니다. 고려시대에 이자연이 조성한 것으로 부용봉에 있던 건성암이 연못에 비친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포대 화상이 반겨주는 절 앞에 작은 석교를 지나서 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위에서 보는 산세의 모습이 아름다우니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말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귀여운 포대 화상을 보고 본격적인 청평사를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오면 오봉산을 배경으로 한 청평사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계절 언제 봐도 예쁜 모습이기에 눈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청평사의 회전문은 1963년에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조선 명종 5년에 청평사를 고쳐 지을 때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청평사 대웅전까지 가는 발걸음을 한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뻐서 편집할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바라보는 청평사의 전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눈 덮인 산과 관음전의 모습이 마치 액자에 걸린 그림 같습니다. 청평사 구경을 마치고 내려와서 화장실에 들렀다가 이제 소양강댐으로 가는 배를 타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보는 계곡의 모습이 예쁩니다. 나중에 여름이 되면 물 구경하러 한 번 더 와야겠습니다. 청평사 선착장 앞에 있는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청평사에서 용물을 보지 못한 분들은 이곳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타고 갈 배가 선착장을 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 뒤로 보이는 배가 만든 뱃길의 흔적이 예뻐 보입니다. 배 앞편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선장님께서 배를 운항하시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배에서 내려 다음 코스로 가는 길에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있다길래 영상을 담으러 한번 내려가 보았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니 정말 소양호가 한눈에 보이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전망데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코스는 소양강댐 위를 걸어가는 코스인데요. 소양강댐 기념비를 지나서 댐 정상길을 걸으러 가보겠습니다. 댐 정상길을 걸으러 오면 소양호 뒤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소양강과 어우러지는 춘천시의 모습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댐 정상길에 다양한 조형물들과 전망이 좋은 곳에는 작은 전망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상길 걸으시면서 꼭 소양호와 춘천의 비경을 눈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열어 댐에 저장되어 있던 물을 방류하는데 이곳이 방류한 물이 나가는 곳입니다. 댐 정상길을 따라 걸어와 마지막에 다다르면 댐을 건설할 때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위령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령탑 오른편으로 있는 오르막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막을 올라가면 정말 좋은 풍경을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오면 망향비가 나옵니다.
소양강댐을 건설하면서 수몰된 동네와 실향민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비석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팔각정이 있었는데 팔각정은 허물고 새로이 망향비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소양호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꼭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망향비 구경을 마치고 내려와서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11번, 11-1번 버스를 타고 조각공원 정류장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강댐에서 출발하는 버스 시간표는 다음과 같으니 영상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에서 버스를 타고 약 40분을 달려오면 오늘의 세 번째 목적지인 조각공원에 도착합니다. 정류장 바로 뒤편으로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조각공원에 다양한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조각상 구경을 하다 보니 신기하게 생긴 다리가 있어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생긴 다리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곳은 공지천이고 이곳을 따라 쭉 걸어가면 춘천역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지천 구경을 하며 파도다리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다리를 건너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다리 중간에 팔딱팔딱 신선한 붕어 조각상이 있습니다. 공지천 위에 있는 다리에 이런 조형물이 있으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도 다리를 건너오면 높이 솟은 메탈스카이어 나무가 반겨줍니다. 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계속 길을 이어가 봅니다. 빨간 조형물로 만들어진 간이 터널길을 지나서 횡단보도를 건너가 보겠습니다. 터널을 나와서 오른편으로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주시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오른편으로 오면 공지천을 걸을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황금 비늘 테마거리로 춘천 출신 이회수 작가님의 대표작을 따와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보도블록을 따라 걷다 보면 공지천변으로 걸을 수 있도록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공지천 구경을 하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천 구경을 하다가 다음 계단이 나오면 춘천의 신상 출렁다리인 춘천 415-248 다리를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출렁다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계단과 엘리베이터 모두 있으니 편하신 대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따라 걸어 올라오면 예쁜 출렁다리의 풍경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다녀온 곳과는 다르게 대중교통과의 연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오시면 공지천 유원지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주차비는 무료이니 편하게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렁다리 위에서 보는 공지천의 모습과 춘천의 모습이 예쁩니다.
꼭 다리 건너보시면서 춘천의 비경 즐기시길 바랍니다. 출렁다리를 건너고 내려와서 이제 춘천역을 향해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를 내려와서 오른편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춘천역으로 향하는 공지천의 길도 천변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천변을 따라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럭을 따라 걷는 것도 좋지만 공지천과 가까이에서 걷기 위해서 내려와서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레고랜드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레고랜드의 모습과 춘천대교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과 나와서 나들이 즐기는 가족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걸어오면 춘천 문화광장 숲이 나옵니다. 이곳은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다리 위에 올라서 춘천대교를 배경으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으십니다. 밑에서 보는 보행교의 모습도 예쁩니다. 보행교 기둥 사이로 보이는 춘천대교의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위에서 보면 춘천대교를 더욱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춘천대교 배경으로 사진 한 장 찍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춘천 문화광장 숲을 나와서 정원이 넓은 카페 옆으로 나 있는 골목으로 걸어가면 춘천역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골목길 끝으로 와서 오른편으로 걸어가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오른편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왼편으로 걸어가면 춘천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트레킹 여행을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저는 춘천역 앞에서 간단하게 막국수를 먹으며 트레킹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용산 가는 3시 29분 열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2층 기차를 타고 떠난 오늘의 대중교통 트레킹 여행 어떠셨나요? 소양강댐에서 배를 타고 가서 청평사의 비경과 소양호의 경치도 구경하고 조각공원과 신상 출렁다리까지 구경해보았습니다. 대중교통만으로 춘천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다녀온 코스로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곳, 좋은 풍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